이번 가을에 비행기를 탈 계획이 있다면 캐나다의 여행 제한 사항을 한번 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트랜스포트 캐나다는 승객들에게 모든 캐나다 공항과 캐나다 국내를 오가는 모든 비행기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정부 기관은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캐나다의 모든 항공사들은 승객들에게 마스크 의무 사항을 알려야 하며 여행 중에는 가능한 빨리 마스크 착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보안 검색대, 탑승 게이트, 공항 내 공동구역 및 물리적 거리를 둘 수 없는 비행 중에는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이 규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2세 미만 어린이에 도움 없이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사람,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임산부, 모유 수유 중인 사람 또는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산모와 아기의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우려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기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가 사망한 사건 및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이후 코로나에 감염된 임산부들이 증가하자 각국의 질병본부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도 나서서 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BC주에서는 팬데믹 이후 임신부 40명이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들 모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BC주 보건국은 말했습니다. 보니 헨리 박사는 오늘 21일 기자회견에서 이는 임산부가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임산부, 모유 수유 중인 사람 또는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 및 가족들은 백신 접종을 권장한다. 백신 접종을 한 임산부나 아기에게 합병증의 위험은 크지 않으며 국제 데이터에 따르면 유산, 조기 출산, 사산 또는 그 외 부작용의 비율에도 큰 차이가 없다. 델타 변종으로 인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임산부의 경우 사산 및 조산율이 더 높기 때문에 모든 주에서 임산부가 우선 접종 대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임기에 있는 의료 종사자들은 자신과 동료 및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보니 헨리 박사는 현재 몇 명의 임산부가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발표하지 않았으나 6명 이하인 것으로 보입니다. BC주 의사대, 캐나다 산부인과 학회 및 국가 백신 자문단도 백신 접종 권고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에 따르면 임산부는 산소 요구량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되면 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궁 크기가 커지면서 폐용적이 5% 정도 감소하는 등의 신체 변화 때문에 중환자실 입원, 인공호흡기 치료 등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고열은 임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접종 후 열이 나면 타이레놀을 복용해야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메트로 밴쿠버 대중교통시설에서 흡연을 비롯한 베이핑 행위 모두가 금지됩니다. 트랜스링크 측은 트랜스링크 자체 내 규정 목록에 승객들의 흡연과 베이핑을 금지한다는 규칙을 승인하여 넣기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의 뒤를 이은 12번째 규칙입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0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내 흡연은 당연히 금지가 아닌가 갸우뚱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현재까지 트랜스링크는 자체적으로 금연 규정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설치된 금연 표지판에 따라 이를 준수하라는 교통법규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번 12번째 규칙에 따라 트랜스링크는 대중교통 내 조금 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체적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규칙은 기존에 해왔던 방식과 같이 금연 표지판을 따라 시행되며 흡연 및 베이핑 행위 적발 시 $150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트랜스링크 측은 본 개정안의 승인에 따라 이를 알리는 통신문을 발행하고 운송 시스템 전반에 걸쳐 새 규칙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별도로 모든 공공건물과 작업장의 출입구, 열린 창문 등에서 6m 이내의 흡연과 베이핑은 금지되어 있으며 마리화나 역시 대중교통시설 어디에서든 피우는 것은 법규 위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메트로 밴쿠버 교통경찰이 한 여성이 월요일 스카이트레인에서 폭행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오후 7시 20분경 버나비를 향해 동쪽으로 가던 스카이트레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성은 경찰에게 밝히기에 자신에게 가까이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앉아있던 2명의 승객에게 마스크를 써줄 수 있냐고 물었고 그들은 너가 무슨 상관이냐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둘 중 여성 용의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스크를 권유한 여성을 때렸고 너무 세게 때린 나머지 여성은 바닥으로 쓰러졌으며 이후 2명의 용의자가 합세하여 바닥에 쓰러진 여성을 더 폭행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피해자는 다행히도 심각하게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예이크 교통경찰 대변인은 사건을 둘러싼 정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전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할 수 없을 뿐더러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돌고 있는 시기에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합당한 요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승객들은 115달러의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성 용의자는 백인으로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며 약 165cm의 키의 보통 체격으로 붉게 염색한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건 당일 그녀는 소매 부분에 글씨가 새겨진 까만 코트와 빨간 운동복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남성 용의자 역시 백인으로 약 25살에서 30살 사이로 추정되며 약 178cm의 키의 보통 체격으로 짧은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어두운 자켓과 청바지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백신 인증서는 오늘 온타리오 전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며 일부 공공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2차 백신 접종 완료에 대한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예방접종 증명이 필요한 공공장소에는 실내 식당, 술집, 나이트클럽, 콘서트장, 극장, 체육관, 카지노 및 기타 실내 공간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화장실 사용, 픽업 주문 비용 지불, 소매 물품 구매, 픽업 혹은 주문 등을 위해 실내로 들어가는 경우는 백신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료 면제를 받은 개인, 아직 백신을 맞을 조건이 안 되는 12세 미만 어린이, 실내 시설에서 운동하는 18세 미만 등은 백신 접종의 증거를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백신 인증서는 9월 나머지 기간과 다음 달 대부분 동안 종이로 시작되지만 10월 22일부터는 QR코드로 변환하는 앱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전까지는 예방접종 증명서와 신분증을 확인하므로 백신 영수증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문서를 위조하거나 검사를 거부하면 온타리오 재개방법에 따라 7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존 토리 시장은 9월 21일 화요일 토론토 시민들이 더 쉽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샵앤백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토론토시는 1차 또는 2차 접종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토론토 공중보건, 유니버시티 헬스 네트워크, 캐딜락 페어뷰 및 옥스포드 프로펄시티 그룹과 제휴하여 모바일 백신 클리닉을 설립하였습니다. 진료소는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페어뷰몰, 셔레이 가든, 샵스앤더미에, 이튼센터 및 요크데일 몰에서 운영됩니다. 쇼핑몰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장소를 선택한 것은 백신 접종에 대한 장벽을 더욱 낮추기 위함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클리닉들 외에도 1차 또는 2차 접종이 필요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도시 전역에 25개의 이동 클리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토론토 시의원 조 크래시는 우리는 모든 장벽을 허물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백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토론토 샵앤백스 이니셔티브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마지막 단계이며 90% 백신 접종 목표를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자격이 있는 토론토 주민의 84.9%가 첫 번째 백신 접종을 받았고 79.3%가 2차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백신 여권은 9월 22일 수요일부터 온타리오주 전역에서 발효됩니다.